저희 이정민 국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와.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샤론 노즈 마스터 이정민 다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 소개를 할게요. 물론 뭐 저 얼굴 보신 분도 계시고 이제 사업을 막 시작하신 분들은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정민 샤론 노즈 마스터고요. 아까 채송이 우리 팀장님이 잠깐 이야기했듯이 저는 지금 뭐 본사에서 사회 필요할 때 가고요. 뭐 석세스 아카데미 사회도 보고 제품 강의도 해요. 그래서 가끔씩 저희가 이 애터미에서 막 하는 것들 보면서 와, 이정민 많이 발전했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될 거라고는 어떻게 보면 상상하지도 못했고, 제가 애터미를 열심히 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원래 전직이 뭐였고, 애터미를 어떻게 만났고, 애터미를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짧게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만요. 네, 보이시나요? 저는 어린이집 교사였어요. 네. 제가 어린이집 교사였어요라고 이야기하면 한 90% 정도는 너무 잘 어울려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제가 어린이집 교사를 14년 동안 했었고요. 나름 재밌고 즐겁게 했었어요. 그냥 그 미래의 주역들, 정말 중요한 시기에 미래의 주역들을 내가 그 중요한 시기에 너무나 막중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왜 자신감이 되게 뿜뿜하고 자부심이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 교사를 나름 열심히 14년 동안 하고 마지막에 있던 어린이집은 장애 전문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더 아이들한테 무얼 해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좀 하면서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즐겁게 일은 했지만 한 35살쯤 되면서부터 제가 어린이집 교사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일이 끝나고 집에 가서도 뭔가 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체력이 점점 떨어지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이러다가 일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체력이 정말 점점 떨어지는데 뭔가 교사로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할 거 없어서 그냥 하는 교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뭐라 그러지? 두려움이 왔었어요, 그때. '내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이 일을.' 제가 아마 어떤 분들은 '뭐 그 어린 나이에 뭐 35살에 무슨 그런 생각을 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원래 20살 초반에 좀 아팠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몸이 아프면 '일을 못한다.'라는 생각을 제가 어렸을 때 했었기 때문에 워낙 그게 그런 뭔가 '일을 못할 수 있겠구나. 5년 뒤, 10년 뒤 내 체력이 떨어지면 일을 못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 말이 저한테는 되게 현실처럼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뭔가 쪼끔 편한 일을 생각해 봤어요. '그 편한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인제 장애 전문 어린이집에 오니까 놀이 치료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치료사 공부도 좀 더 해 보고 그리고 공방 나 만들기 좋아하니까 만들기를 좀 해서 뭐 '공방을 한번 차려 볼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장사를 한다 그러면 내가 어떤 걸 잘할 수 있을까? 어떤 거를 사람들에게 권하고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무수한 고민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치료사를 또 하려고 봤더니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제가 뭐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뭐 연구해야 되고 늘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 줄까 고민해야 되고 치료사도 거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말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런 걱정도 좀 있었고요. 공방 선생님을 봤더니 만들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명함도 못 내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고 자영업 정말 그때는 뭐 자본이 그렇게 모아 놓은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잘 안 되면 모아 놓은 돈이 그냥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 리스크들이 너무 컸었어요. 그런 뭔가의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직업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 한 번도 제가 직업을 바꿀 거라는 생각을 안 했었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 직업들 중에서 제가 딱 한 가지는 정말 이것만은 내가 못하겠다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왜? 정말 이것만은 이거는 근데 배제하고 모든 직업들을 생각한 것 같아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영업이었습니다. 나는 아쉬운 소리 못하고 사람들한테 부탁 못하니까 영업만큼은 절대 할 수가 없지. 맞아. 어느 누가 와가지고 야, 너 영업 한번 해볼래? 라고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주변 사람들도 제 성격을 알죠. 그리고 저도 영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몇 퍼센트? 99.9%. 99.9% 영업은 절대 내 일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직업들에 대해서 열심히 생각해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번도 다른 직업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했어요. 기회가 오면 기회를 잡아야지. 뭔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무언가가 나에게 왔을 텐데 내가 생각하지 않았을 거야. 그러면 그 기회라는 게 뭔가 오면 그 사람에게 뭔가 그걸 알아보거나 내가 배우거나 뭔가 이거를 한번 준비하거나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린이집 교사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를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요? 저는 저희 엄마가 이 애터미를 먼저 소비자를 하시다가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갑자기 소비자만 하시다가 이 일을 하겠다 그러면서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다가 한 10일 정도 됐는데 집도 안 들어오세요. 이 엄마 왜 이러나 큰일 났다 이제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저희 엄마가 워낙 집에서는 입김이 셌기 때문에 제가 뭐라 얘기하지는 못하고 그냥 큰일 났다 하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냥 엄마가 이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애터미 화장품을 쓰게 되었어요. 처음에 쓰라고 했을 때도 쓰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제 화장품이 점점 떨어지면서 그래도 엄마가 하는 거니까 제가 화장품 제품을 썼거든요. 근데 쓰고 나서 한 5일 정도 지났는데 제가 너무 심한 악건성이거든요. 심해도 진짜 너무 심해요. 저는 한 3시, 4시, 5시 이 정도만 되면 땡겨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아마 건조한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땡겨를 입에 달고 살았기 때문에 애터미 화장품을 딱 썼을 때 한 5일째 되면서부터 뭔가 그 촉촉함이 돌면서 누가 알아봤냐면 저와 함께 일하는 선생님들이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 뭐야? 화장품 바꿨어? 피부 왜 이렇게 좋아졌어? 뭐 썼는데? 이러면서 물어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선생님 나 애텀이라는 화장품 썼는데 애텀이 뭔데? 처음 듣도 보지도 못했던 제품을 쓴다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궁금해했고요. 선생님들이 딱 물어보는 건 그거 얼만데?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 당시 4개 공동 구매가가 76,500원, 6종에 76,500원이었고, 그리고 에센스, 영양크림 이런 것들이 15,000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선생님들이 잠깐 가격 생각하고 내 얼굴 한번 보고를 반복하더니 갑자기 가격 괜찮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피부는 좋아 보이는데 가격은 너무 저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선생님이 선생님 나 화장품 떨어질 때 됐는데 나도 써볼까?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화장품을 가져갔고 저는 그냥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써봐 이러면서 줬더니 선생님이 가져갔는데 그 선생님도 한 며칠 딱 쓰고 나서 뭔가 피부에서 광이 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이게 운명이었나 봐요. 그 선생님까지 광이 나기 시작하니까 저희 선생님들 한 10명 정도 있었거든요. 10명 정도 남짓되는 선생님들이 갑자기 그 애텀이 뭔데? 뭐 썼는데? 그거 뭔데? 나도 줘봐. 이러면서 뭔가 이제 그때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여기 폼 클렌징도 있네? 이 폼 클렌징 얼마야? 8,000원. 써봤어? 나 써보고 내가 후기 얘기해 줄게. 이러면서 제가 집에 가가지고 폼 클렌징을 열심히 써보고 그 다음날 와서 얘기해요. 선생님, 이 폼 클렌징이 내가 기존에 쓰던 거는 뭔가 딱 쓰고 나면 그냥 뭔가 이 촉촉함이 남아있는 것보다 그냥 땡김 같은 게 좀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딱 쓰고 나서도 뭔가 촉촉함이 남아있고 되게 거품도 많이 나고 되게 좋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선생님 나도 줘봐.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가져가서
하루 쓰고 나서 그 다음날 와서 얘기해요. 선생님 그거 괜찮던데? 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옆에 있는 선생님이 나도 줘봐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격이 8,500개 하지 않다 보니까 옆에 있는 선생님 달라 그러고 옆에 있는 선생님이 좋다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선생님이 그럼 나도 줘봐 나도 써볼까? 이러면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제품들 뭐 샴푸, 뭐 바디 클렌저, 뭐 선크림, 뭐 이러한 것들 제품, 뭐 칫솔, 치약 이러한 모든 제품들이 선생님들이 가격 대비 너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옆에 있는 선생님이 좋다 그러면 자기도 쓰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저희 한 10명 남짓 되는 선생님들이 여자들이잖아요. 꽤 많은 제품들을 계속 쓴 거예요. 계속 쓰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그때 저도 왜 선생님들이 되게 만족하니까 되게 기분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뭔가 새로운 제품 나오면 나도 모르게 가가지고 선생님 이거 봐 이거 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선생님 이것도 되게 좋더라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그게 한 4개월, 5개월 동안에 제가 뭐 한 달에 뭐 수당도 들어왔었어요. 수당도 들어왔는데 그때는 그냥 보면서 통장 보면서 나 꽁돈 들어온 것 같다. 나 뭐 했는데 돈 들어왔지? 제가 이랬거든요. 그런데 한 4, 5개월 지나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저의 뭐 운명을 바꾼 아니면은 제가 뭔가 저의 패러다임이 깨지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뭐냐면 애터미 이거 보이시나요? 립글로우예요. 립글로우가 어린이집 교사한테 되게 최애템이에요. 예, 왜냐하면, 저 립스틱 같은 거 바르면 애들 막 옷에 묻을 수 있잖아요. 막 안아주고 이러면. 그래서 이렇게 살짝 발색되는 원래 다른 타사 제품들을 제가 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꽤 많이 쓰고 있었어요. 약간 살짝 발색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안아줘도 묻지 않는. 근데 애터미에서 그 비슷한 것이 딱 나온 거예요. 전 나오자마자 바로 써봤겠죠? 근데 너무 더 촉촉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그 제가 쓰던 제품과 이 제품을 가져가가지고 선생님 이거 봐 이거 봐 이러면서 물어보면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뭔데? 선생님 나 이거 애탐에서 새로 나왔는데 나 이거 쓰던 거 알지? 막 그랬더니 선생님들 꽤 많이 그 제품을 쓰고 있었어요. 알지. 근데 선생님 이거 바르니까 똑같은 것 같아. 아니 뭐 딱 발라보더니 선생님들이 더 촉촉하네, 더 좋네, 똑같네 이런 반응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선생님들이 선생님 나도 줘봐. 나 그거 나도 살래. 막 그러면서 가져갔어요. 근데 이게 11,800원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썼던 그 D사 제품은 제가 면세점 가서 35,000원에 샀었거든요. 네, 면세점에서.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여행 갈 때 또 사가지고 온 거예요. 35,000원에 샀는데 이거는 11,800원이잖아요. 그냥 제가 선생님들한테 딱 주고 나서 선생님들한테 이제 뭐 다 이제 전달해주고 나서 딱 뒤돌아섰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나 되게 좋은 일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선생님들을 앉은 자리에서 한 2만 원 가량을 내가 다 벌게 해준 것 같은 느낌? 여러분, 그 느낌 아세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불현듯 들었냐면, 나 애터미 하는 거 좋아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터미 일이 뭐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도 제가 애터미 제품을 전달하면서도 제가 애터미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정말 좋은 거 좋다고 이야기하고 그냥 선생님들이 원하는 거 그냥 주고 그리고 선생님들 만족하면 나도 그냥 좋고 그냥 그게 다였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애터미 일을 몇 개월 동안 하고 있었다라는 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전에 꼼꼼하지가 않아요. 뭐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고 뭐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왜냐면 저는 뭐 어린이집 교사 치고는 조금 많은 돈을 벌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장애 전문 어린이집이고 주임 교사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뭔가 받는 수당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은 뭐 월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애터미에서 나오는 그 수당이 그냥 뭐 들어오면 들어왔네 그냥 이 정도고 뭐 들어온지도 모르고 막 지나갈 때도 많았고 근데 제가 갑자기 이제 애터미라는 거에 관심을 딱 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통장을 딱 본 거죠. 봤더니 제가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두 번 막 이렇게 제가 수당을 한 4, 5개월 동안 꾸준히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딱 스쳐간 생각이 뭐였냐면 애터미가 연금성 소득을 준다고 하던데 잘하면 이것도 연금성 소득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7만 원, 15만 원을 내가 꾸준히 받고 있었네, 몇 개월 동안에.
그리고 선생님들이 나 때문에 이 제품을 썼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잠깐. 그런데 선생님들은 그거와 상관없이 이 제품이 싸고 좋기 때문에 그냥 저에게 가져가기 시작을 했고 만족스러우니까 계속 재구매를 하고 있다라는 게 저한테는 보였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애텀이라는 회사가 뭘까?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너무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애터미 일이 혹시 내가 지금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했던 그 일이 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일이라고 생각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일 같지도 않은 일이 일인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원래 맛있는 음식 먹고 이렇게 식당 가가지고 너무 맛있었으면 막 이야기해 주는 거 너무 좋아해요. 내가 송희 팀장님한테도 송희 팀장님 거기 너무 맛있어. 너무 거기 꼭 봐봐. 근데 제가 돈 받고 그거 해요? 아니잖아요. 그 정말로 너무나 좋은 거는 그냥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영화를 딱 진짜 영화 너무 감동스러운 거 봤다. 그러면 그날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아요. 그러면 그냥 뭐 전화해가지고 선생님, 야, 그거 진짜 재밌더라. 야, 그거 진짜 꼭 봐. 너 가족들이랑 그거 꼭 보러 가.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아니면 막 광고를 막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원래 그거를 잘 했어요. 좋은 거, 정말 좋다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걸 잘 했어요. 그런데 애터미 일도 너무 제품이 좋은 거를 그냥 좋다고 이야기한 것 뿐인데, 어때요? 일 같지도 않은 일이 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 회사에 대해서 정말 이게 단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사람들한테 권하더라도 제가 잘 권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센터에서 운영하는 일요일마다 센터에서 운영했었거든요. 세미나를. 그래서 세미나를 그때부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가서 딱 알아본 거는 회사예요. 일단 회사는 저는 이제 뭐 지금은 그런 말 많이 안 하잖아요. 뭐 한국 콜마 그리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합작해서 연구소 기업을 만들었고 그 연구소 기업에서 이제 콜마 B&H라는 회사에서 우리 애터미로 이제 뭐 연구 독점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이전에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 뭔가 생겨난 배경에 뭐 저는 뉴스도 보면서 그리고 뭐 이제 설명도 들으면서 저는 그런 것들이 되게 신뢰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뭐 그런 거를 저한테 속인다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고 되게 신뢰가 있어가지고 회사에 대한 신뢰가 일단은 저한테는 제일 중요했고요. 좋은 회사네. 그리고 뭔가 잘 운영하는 것 같다라는 뭔가의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 제품을 받아야 되는데 제품은 벌써 어때요? 제가 4개월, 5개월 전부터 인증이 됐잖아요. 이 제품은 싸고 좋아서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이것들을 좋아하니까 계속 재구매는 계속 된다라는 게 저한테는 있었기 때문에 제품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보상 플랜인데 뭐 30대, 30, 70대, 70, 뭐 150대, 150,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저한테는 너무나 먼 얘기 같았어요. 그래서 모르겠더라고요. 왜 저 숫자만 나오면 왜 이렇게 머리가 복잡해지죠? 그러면서 다른 건 모르겠고 제가 딱 봤던 거 하나는 내가 피해보는 부분이 있을까 없을까였었어요. 일단 뭐 진입비 없다 그러고 뭐 얼마만큼 해야 되는 유지비 같은 거 없고 마감 같은 거 없다 그러니까 일단 저한테는 피해보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전달했을 때 피해보는 부분이 있을까 없을까였어요. 근데 제가 사람들한테 이거를 전달을 하는 순간 사람들은 오히려 저희 선생님들을 봤죠. 선생님들은 오히려 생활비로 뭔가 절약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한테 재구매를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거기에서 이제 피해보는 부분이 없고, 그리고 보상 플랜에서 본인들이 원하면 내가 7만 원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고, 그리고 그분들이 조금 더 원한다 그러면 뭐 진짜 연금성 소득을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그것만 봤기 때문에 일단 사람들한테 생활비라도 절약이 된다 그러면 피해보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득이 있다라는 결론이 저한테는 이렇게 놓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봤을 때는 회사는 저한테는 되게 괜찮은 회사처럼 보였어요. 뭐, 일단은 200만 원이라는 그 연금성 소득을 저는 되게 받고 싶었고요. 저것들이 진짜 끊임없이 내가 열심히 소비자 모으면 한 200만 원까지는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재구매가 된다라는 걸 저는 봤었잖아요, 눈으로.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200만 원까지 가는 거는 전혀 의심이 되지 않았고, 제가 의심이 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엄마가 이미 그것들을
가서 오토 판매사를 하고 계셨어요. 왜냐면 저희 엄마가 이 일을 진행하던 중에 갑상선 암에 걸리셨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간단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하면서 일을 거의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이러니까 거의 이 일을 한 1개월 반 정도를 못했어요. 병원에도 계속 있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아무 일을 못하는데도 정말 그 소득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면서 야, 이번에도 뭐 유지했네. 와, 이러면서 완전 오토 판매사인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와, 그거 진짜 너무 좋다. 어떻게 일을 안 하는데 저렇게 집에서 가만히 누워 있고 병원에 가 계시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그 돈이 나오지? 그러면서 제가 상상했던 게 나한테 계속 꾸준히 200만 원이 들어온다. 그때 막 월 뭐 1억 이야기했죠. 뭐 5천 뭐 1억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저한테 저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았고 그냥 월 200 저희 엄마 바로 옆에 있는 엄마가 200만 원의 수입을 받으니까 '아 그래. 그러면 정말로 우리 선생님들처럼 그렇게 재구매를 계속 한다 그러면 충분히 200만 원까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러면 엄마가 했으면 나도 할 수 있겠네.'라는 게 저한테는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만들어야 되겠다. 200만 원 정말 나도 정말 거기까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컸었는데 제가 정말 고민되는 거는 제 성격인 거예요. 제가 영업 몇 퍼센트 못한다 그랬어요? 영업 99.9% 못한다고 했잖아요. 야, 과연 이거를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 성격에 남한테 아쉬운 소리 못하고 부탁 못하는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게 제일 관건이었던 거예요. 자, 세미나만 듣고 오면 어때요?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래, 나 이거 해야 되겠어. 나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는데 지금 세미나 빨이 한 며칠 가요. 한 하루, 이틀 하다가 이제 한 3일째 될 때부터 내 성격이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이거 나한테,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하라 그러면 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거 있죠. 여러분 공감하시는 분들 이렇게 고개 끄덕이시는데요. 네. 남한테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는 사람들한테 뭐 생각을 하니까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와, 내가 진짜 이 성격에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저한테 제가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제가 질문을 뭐라고 했냐면, 내가 왜 영업을 못한다고 생각할까? 내가 왜 영업을 싫어할까? 를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제가 이거를 딱 제가 이제 이거 내리고 다시 이제 얘기할게요. 제가 이제 내가 영업을 왜 못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거절당하기 싫어서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거절당하기 싫지? 를 봤더니 자존심 상하니까. 예. 저한테 계속 질문한 거예요. 자존심 상하니까. 자존심? 그 자존심이 뭔데? 라고 저한테 질문 다시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제가 이 사람들이 거절했을 때 무슨 반응이냐면 "니깎게 거절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어 남한테 부탁 못하고 아쉬운 소리 못하는 게 "니깎게 거절해?"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린이집 일도 꽤 제가 주임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선생님들이 안 해줄 것 같으면 제가 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그냥 제가 가 가지고 집에 가서 좀 더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걸 봤더니 그게 모두 다 자존심이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자존심이 뭘까?'를 생각했더니 그 자존심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이전에 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뭐 전혀 뭐 관심이 없었고 제 일이 아니라 생각을 하니까 전혀 관심이 없었고 뭐 이렇게 쳐다볼 생각도 안 했었는데 그런 분들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영업하시는 분들이. 그러면서 '저분들은 자존심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분들은 그런 거와 상관없이 본인의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을 왜 하나 봤더니 정말 본인들의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도 있지만 본인들의 뭐 진짜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들의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본인들의 그냥 자존심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거 내려놓고 그냥 하고 있다라는 게 보이면서 갑자기 그분들이 되게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뭐 진짜 뭔가 니깎게 나한테 거절해 이런 생각을 하는 정말 되게 모자란 사람처럼 보였고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되게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 교사 하다가 일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정말 체력이 떨어지고 정말 내가 아프면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자존심 부리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예. 근데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정말 이게 정말 내가 이 애터미를 사람들한테 왜 이거를 하고 싶어 하지? 제가 애터미 회사를 알아봤더니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하고 싶어 하지?'라고 저한테 다시 질문을 했는데 사람들한테 정말 이게 좋은 정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걸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컸었어요. 그래서 그때 든 생각은 애터미는 영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뭐 표현 자체는 뭐 영업일 이렇게 보이는 형태는 또 영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 애터미는 그냥 정말 사람들한테 이게 왜 싼지, 이게 왜 좋은지, 그리고 이걸 왜 광고로 안 하고 이렇게 판매를 하는지, 그리고 왜 너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왜 너가 진짜 원한다 그러면 그 연금성 소득을 받을 수 있고, 정말 원한다 그러면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주는 일이지,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냥 정말 이게 너무 좋아서, 이 정보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한테 그걸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자존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남이 나한테 거절하는 걸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거를 왜 하고 싶은지, 내가 사람들한테 왜 얘기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만 집중하자. 일단 거기만 신경을 쓰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인제 어떻게 보면 마음에 딱 결정을 내린 거죠. 그리고 990 원짜리 칫솔도 잠깐 생각했어요. 990 원짜리 칫솔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게, 사람들이 어디 가서 2,000 원짜리 3,000 원짜리 분명히 마트 가서 살 거를 내가 990 원짜리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러 왔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정말 사람들이 그래서 왔어?' 하면서 반겨줄 것 같고, 이게 정말 저렴하고 이게 정말 좋은 정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아까는 어때요? 그냥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라 그러면 잘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들한테 먼저 알려줘야 되겠네. 그럼 빨리 가서 누구한테 알려주지? 정말 친한 친구한테 먼저 알려주고, 우리 친척들한테 먼저 알려주고, 정말 이게 내가 정말 너무 좋은 정보를 알아 가지고 너한테 알려주러 왔다. 너가 마트 가서 2,000 원짜리 3,000 원짜리 쓰지 말고 내가 990 원짜리 칫솔을 쓰는 방법을 알고 왔으니까 내가 너한테 그래서 알려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그때부터 명단 작성을 딱 하는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 제일 소중한 사람들 먼저 이름이 써지더라고요. 그분들한테 빨리 먼저 알려줘야지. 그러면서 제가 그분들을 찾아갔고, 그분들이 뭐 제품을 써주든 안 써주든, 회원 가입을 해주든 안 해주든, 그때는 그게 진짜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이분들에게 정말로 이 애텀이라는 정보를 정말 알려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사람들은 너무 궁금해했어요, 저한테. 왜 갑자기 어린이집 잘하던, 저 맨날 천직이라는 얘기 들었단 말이에요. "야, 넌 어린이집 교사 천직이다, 야."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듣던 사람이 어느 날 와 가지고 애터미 생소 듣도 보지도 못했던 뭔가를 한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먼저 물어봤어요. "야, 너 애터미 뭔데 하려고? 뭔데? 그게 뭔데?" 이러면서 물어봤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왜 너한테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지, 그리고 내가 이 왜 어린이집 일을 그만두고 이거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저한테 그랬어요.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야, 너 의외로 잘 어울린다." "야, 너 의외로 뭐 이거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반응들. 그리고 제가 이거 잘만 하면 진짜 연금소득 200만 원도 만들 수 있지만, 진짜 쪼끔만 더 잘하면 이거 더 큰 돈도 벌 수 있어. 뭐 월 1,000만 원, 월 5천만 원, 뭐 이렇게도 벌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좋겠다." 이랬어요. 근데 "왜? 나 14만 원 버는데." 막 이러면 "아니야. 너 그렇게 될 것 같아."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잘 해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이게 왜 좋은지,
이게 왜 내가 이거를 너한테 알려주려고 하는지에 조금 더 집중을 했더니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그냥 진심처럼 좀 받아줬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던 중, 야, 그 제품 그렇게 좋아? 그럼 나도 써보고 싶네? 그거 어떻게 쓰는 거야? 라고 막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었고, 물론 걔 중에는, 야, 그거 다단계잖아. 나 그래서 가입 안 할래.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도 다단계는 뭐가 안 좋은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그냥, 다단계 나쁜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단계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하는 거에 저는 일도 신경 안 썼어요. 그치, 그치, 맞아. 이거 다단계에 너 좀 안 좋은 생각이 있구나. 야, 나도 그래서 나도, 야, 다단계 그건 하면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거, 내가 알아본 결과 나는 이게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거를 좋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너한테도 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왔어 라고 이야기했지만 가입 안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가입 안 해도 다음번 또 만나러 갔어요. 왜요? 이 사람은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니까 내가 다음번에 또 알려줘야지 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물론 알려주러도 갔지만 또 그냥 사람들과 그냥 계속 관계를 맺었고, 그러니까 이제 제품도 그냥 또 써주고, 야, 내가 가입은 안 해주지만 제품 쓸게, 이런 사람도 있었고, 정말 그렇게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진짜 사람들을 전업으로 나와가지고 계속 만나러 다니다 보니까, 저한테 소비자 군단은 점점 계속 늘었고, 거기에서 저 같은 소비자가 또 나오더라고요. 저는 저 같은 소비자를 찾으러 다니진 않았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좋기 때문에 당연히, 야, 이거 안 하면 바보지. 이런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진짜 그거를 알리다 보니까 저 같은 소비자 나오더라고요. 야, 이거 왜 싼 건데? 이거 왜? 야, 근데 너무 좋아. 어떻게 15,000원짜리 영양크림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어? 이러면서, 썼는데 너무 좋으니까 궁금하다 그러더라고요. 왜 싼지. 예, 회사에 궁금한 것보다 왜 싼지가 궁금하대요. 그래서 이제 와서 센터에서 들어보더니, 야, 이거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조금 알려주면 안 돼? 야, 이거 싼데 안 알려줄 이유 없잖아. 이런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알리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러면서, 저는 3개월 이제 되면서 이제 판매사 도전을 했었고, 그리고 한 5개월, 아까 6개월이었는데 저 5개월 만에 제가 이제 오토 판매사를 그때부터 유지하기 시작했어요. 유지하기 시작을 했고, 제가 1년 정도 돼서 팀장을 갖고, 2년 안에, 이제 한 1년 10개월? 예, 10개월 이제 국장을 갔는데, 제가 초고속으로 막 빨리 갔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이게 빨리 가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막 볼 기회가 없었고, 제가 그냥 저만 앞만 보면서 진짜 계속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 제가 국장 정도 딱 가니까 이제 정신이 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러면서. 정말, 빨리 온 거네? 그리고 내가 뭘 했는데 빨리 왔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기에서 진짜 왜 빨리 갔을까를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냐면, 저 원래 좋은 거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 좋아했다니까요. 그거는 진짜 돈을 주지도 않는데 원래 좋은 거 있으면 막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근데 애터미가 정말 너무나 좋은 정보라 생각이 드니까 그거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내가 그냥 좋아하는 일 계속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딱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진짜 여러분들에 대해 해주고 싶은 말은 별다른 게 없어요. 그냥 정말로 저, 저는 저한테 질문해서 그것들의 답을 찾았거든요. 너 이거 영업 왜 싫어해? 너 이게 뭐가 자존심 상해? 이거 자존심이 뭔데? 자존심 아무것도 아니네. 근데 왜 사람들한테 이걸 왜 알려주고 싶어 해? 저한테 계속 질문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답을 딱 찾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 사람들한테 진짜 이걸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구나.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절한다고 뭐가 중요하지? 내가 정말 알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갔으면 그냥 알려줬으면 된 거지. 왜 그 사람들이 뭘 어떻게든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이 사주든 회원 가입을 안 해주고 이게 뭐가 중요하지? 저한테는 그랬어요. 여러분 식당 막 소개해줬는데 그 사람 안 갔다고 열받지 않잖아요. 영화 진짜 너무 재밌다 그랬는데 그 사람 영화 안 보러 가서 열받지 않잖아요. 저는 애터미가 그랬어요, 그냥. 예. 좋은, 뭐,
저기 가봐. 진짜 너무 좋아. 거기 여행 막 장소 알려줬어. 근데 그 사람 여행 안 갔어. 화 안 나잖아요. 애터미가 저에게는 진짜 딱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쓰든 안 쓰든, 그리고 뭐 정말 이 사람들이 회원 가입을 하든 안 하든,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도 저 사람은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니까 내가 그러면 조금 더 알려줘야지? 라는 생각만 있었지, 만나러 다닐 사람들은 너무 많더라고요. 예. 왜냐면 거절하는 사람들도 제가 거절이라 생각 안 하고 만나러 가니까 만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제 파트너들을 봤더니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다음 다 안 가요. 뭐 제품 사줄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한테 갔는데 안 사주면 안 가. 그다음부터 안 찾아가. 아이 기분 나빠. 막 이러면서 안 가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게 너무 즐거웠고 너무 재밌었고 즐겁게 일을 했더니 정말 그 일들이 저한테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해 줄 얘기는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이것들을 왜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왜 하고 싶어 하지에 뭔가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대부분 다른 거에 집중하거든요.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남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 거야 라는 기대 같은 것들로 뭔가 사람들을 만나러 가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그냥 너무 힘든 거죠, 너무. 왜냐면 기대만큼 안 되거든요, 이게. 예. 근데 기대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이것들을 사람들한테 왜 전달을 해주고 싶어 하지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 여러분들 즐겁게 일을 할 수 있고요. 일단 목표와 결단. 제가 뭐 목표와 결단을 딱 해야지라고 했던 건 아닌데 저한테 그렇게 질문했던 일들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 목표와 결단들이 명확했었고, 저는 200만 원이 너무 벌고 싶어서 했다니까요. 제가 왜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몸이 아팠었다고. 몸이 아팠었기 때문에 그 200만 원이 저한테 따박따박 들어온다고 딱 생각을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마음이 완전 너무 편한 거예요. 왜 어떤 사람들은 평생 자기가 일할 것처럼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뭐 200만 원 벌려고 뭐 그렇게 해야 돼?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리고 아니 뭐 그 돈 뭐 어디든지 벌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몸이 아팠었기 때문에 200만 원을 과연 내가 못 버는 언젠가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한테 그 200만 원이 매달 들어오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나 소중했어요. 그리고 걱정거리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나 소중했었던 것 같아서 저는 무조건 간다. 내가 저기까지는 무조건 가고 만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달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200만 원이라고 목표를 잡으면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냥 월 1억 벌 생각 하세요. 어, 월 1억 벌 생각, 내가 월 1억 버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애터미 회사를 점점 더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 이해하셨다고 하면 그냥 월 1억까지 가는 거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월 200만 원 번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그것 갖고 200만 원 안 벌고 말지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근데 힘든 일이 딱 왔어요. 근데 나 월 1억 벌 사람인데? 라고 생각이 들면 이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맞아. 나 월 1억 벌 사람인데 뭐 이건 일 가지고 그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00만 원을 벌려고 한다고 하면 분명히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월 200만 원이 남들보다 진짜 되게 커 보였고 정말로 정말 너무나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돈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 돈이 너무나 벌고 싶어서 처음에는 200만 원의 목표를 세웠고, 전 파트너가 나오자마자 이거 월 1억까지 갈 수 있구나를 제가 그때 이제 보상 플랜들이 다 이해가 됐었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이것들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는 거의 대부분 사업자분들이라고 제가 얘기 들어서 이미 애터미 회사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나 내가 월 1억까지 내가 어떻게 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애터미 이 보상 플랜 이해 못 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내가 나는 월 1억까지는 못 갈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보상 플랜 공부하셔야 돼요. 왜 이게 1억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게 내 능력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월 1억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얼마만큼 조화롭게 일을 해야 되느냐가 나올 거고, 거기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할까가 이제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무조건 월 1억? 나도 간다. 아, 그게 내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무슨 일이 와도 정말 그 자잘한 일이 아무것도 아닌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꼭 목표를 명확하게 잡고 가시기를 제가 이제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고 분명히 가실 길을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뭐 어떻게 하면 이제 좀 가는 게 좀 편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음 일단은 월 1억 정말 버는 일이잖아요. 애터미가 작은 성공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공이라는 거에 이제 도달해야 돼요. 이렇게 도달해야 되는데 성공을 가는데 우리가 작은 성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진짜 큰 성공하는 거예요. 월 1억뿐만 아니라 3대 상속까지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큰 성공이에요. 근데 큰 성공하실 분들이 정말로 나의 그릇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담고 가야 되는 일이 애터미 일이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그릇이 정말 쪼끄매. 쪼끄매. 쪼끄맸더니 담을 사람이 없네. 계속 야,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 가지고 되겠나 뭐 이러면서 맨날 불평불만하고 정말 이 사람 때문에 힘들고 막 자잘한 거 뭐 스폰서 때문에 힘들고 뭐 파트너 때문에 힘들고 막 진짜 너무 무수한 뭔가 자잘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막. 근데 여러분 그릇이 크다고 생각을 하면 마음의 크기를 넓게 갖고 진짜 그릇이 크다고 생각하면 그러한 일들이 진짜 1도 신경이 안 쓰일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네. 아이고 이 사람은 이렇구나. 아이고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네. 아이고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냥 그러면서 그냥 저기까지 가는데 나한테 그냥 걸림돌이 계속 있는 거구나. 나한테 그냥 고난이 있는 거구나. 제가 뭔가 저도 뭐 힘들다고 느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이 사람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뭐 이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뭐 안 힘들겠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어린이집 교사 저는 오랫동안 했으니까 '뭐 어린이집 교사는 뭐 마냥 쉬웠나?' 제가 이런 저한테 질문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뭐 저는 제일 힘들었던 건 어린이집 교사에서 힘들었던 건 아이들 다치는 거. 왜 아이들 뭐 순간적으로 뭐 애들 뭐 이제 확 핥히거나 막 뭐 물거나 막 꼬집거나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얘가 막 이렇게 막 너무 좋아 가지고 막 달려가다가 푹 넘어지고 그러면 다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제 책임인 것 같은 거예요, 막. 그러면 항상 엄마들한테 이제 이야기하기까지 뭐 그 마음 무거웠던 막 그런 적도 있었고, 물론 엄마들도 뭐 좋게 이야기를 안 하시는 분들도 뭐 거의 대부분 이해해 주셨지만 뭐 좋게 이야기 안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워낙 다양한 엄마들이 많았다 보니까 그런 거 다 상대하고 어떻게 보면 좀 힘들고 뭐 위에도 부딪히고 뭐 그러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도 정말 그러한 자잘한 일들이 막 올 때마다 제가 생각했던 건 '뭐 어린이집 일은 안 힘들었나? 다 힘들지 뭐. 무슨 일을 하든 뭐 그런 뭐 고통이 없겠어? 다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저는 그냥 막 그것들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이게 사라지더라고요. '아 그래 맞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들을 거기에 꽂히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무언가를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 어린이집 일이었고 무슨 일을 하든 고난은 있고 고통은 있다. 근데 그것들이 하는 과정 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에서 좀 벗어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월 1억 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데 나의 그릇이 얼마나 됐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그릇의 크기를 정말 크게 갖고 있나? 아니면 정말 아직도 작게 가지면서 내가 요 앞만 보면서 이렇게 있나? 내가 과연 월 1억에 벌 만한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을 나한테 꼭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직 그것이 되지 않았다라는 결론이 만약에 난다라고 하시면 그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도 어떻게 보면 애터미 와서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정말 내가 정말
사회에 나와서는 저런 사람들 제가 상종 안 할 사람들도 되게 막 있는데, 정말 친하게 지내지 않을 사람들 막 있는데, 근데, 그냥 그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를, 제가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정말 그걸 이해하다 보니까 이해 못할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한 명 한 명 어떻게 보면 저도 되게 '아유 많이 컸네. 성장했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인제 "나는 성장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계속 집중해라. 그래서 누구랑 비교도 하지 말고 '네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그래서 어제와 다른 나를 만나는 거, 그리고 오늘의 다른 나를 내일에 만나는 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애터미를 통해서는 점점 내가 성장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이러더라고요. 인간이 되어가고 있다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 인간이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애터미가 그런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줬고, 저도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저의 마음의 크기나 삶의 가치나 어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바꿔준 게 애텀이거든요. 그만한 게 어딨어요, 여러분. 그만한 게 어딨어요. 여기에서 진짜 배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게 너무나 행복해요.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애터미는 뭐 진짜 큰돈을 벌고 안 벌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너무나 행복한 도구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한번 질문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늘 여기에서 성장하셔 가지고 아마 어제와 다른 나를 만나는 거, 그리고 오늘의 다른 나를 내일에 만나는 걸로 기대하시고 같이 성장해서 꼭 성공의 길로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에 또 성장해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